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중독책 우리 연습문제 풀이로 약 한 2주 동안 저희들이 이 책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게 조금 여러분들 어렵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론서에서 배웠던 것들이 실무에 어떻게 쓰이는구나,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4학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돼서 6월달에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그다음 4학년이 돼서 이제 3월달에 이루어지는 통합기사 1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낼 때 그 원서를 내고 시험을 낼 때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기사 제가 이 응용수리학 시간에는 꼭 통합기사 시험 문제 푸는 것들을 약 한 일주일에 1시간씩 정도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지루한 시간이더라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또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아마 이 수리학 시간이나 후에 3학년 2학기 때 제가 강의하는 상하수공학 시간에 아마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때까지 2013년도부터 여기 학교에 와서 여러분 선배들을 가르쳐 보니까 대부분 수리학이나 상하수공학에서는 그 어떤 그 꽈락이나 아니면 그 문제를 이렇게 소화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지금은 140 잠깐만 안 보여서 148페이지 유량과 배수 시간에 대해서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량과 배수 시간은 관수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 체지 공식 나왔죠. V는 뭔지 모르지만 계수 곱하기 루트 RI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 공식의 C는 루트 8지분의 F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C는 그냥 상수예요. 우리 상수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컨스탄트라고 하기 때문에 컨스탄트 넘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C라고 보통 써요. 계수 붙는 거 있죠. 유량계수, 학력계수, 그 다음에 형상계수 전부 다 우리 C로 표시하고, 자, R은 이게 뭐냐면 경심은 다르게 우리 이론서에서는 동수 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는 우리 수두경사. 자, 수두경사는 우리 책에서는 동수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C 값은 이거는 중력 가속도. 자, F는 이것도 계수인데 우리 프릭션 이라고 해서 우리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 공식 여러분 새롭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이론서에서 다 배운 식들이에요. 자, 요게 체지 공식이에요. 제가 많이 공식 배웠다는 N이 들어가 있는 거, 체지 공식은 요 C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C 값은 C 값이 들어가면 체지 공식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쿠터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베이스로 하는데 C 값이 틀려요. 이 C 값. 근데 그 체지 공식 같은 경우에는 N 값이 들어가죠. 맨행 공식에 조도 계수인 N 값이 들어가는데 그 C 값을 절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체지 공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 외워둬야 될 게, 자, 우리 매닝 공식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거기 조금 넘어가면 3번 부터 공식은 매닝 공식이 나오죠. 매닝 공식은 제가 숫자까지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자, 뭐가 제일 많아요? N이 하나, 둘, 세 개 들어가죠. 자, 그래서 V는 M분의 1, R에 2분의 3승 곱하기 I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고쳐볼게요. M분의 1, R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게 R의 2분의 1승이고 이게 I의 2분의 1승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F 값은 뒤에서도 못 외워요.
나는 왜 외울 필요가 없거든. 이거는 차원을 나타내 차원을 고정해서 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 값도 그렇고 그 다음에 F 값도 그렇고 매닝의 조도 계수에 의해서 이 마찰 계수를 정의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조금 중요한데 4번에 보시면 체지 유속하고 만행 유속이 똑같으니까 C 값하고 N 값하고의 관계식을 조금 보자라고 해서 자, 체지 공식에 C와 만행 공식에 N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이거는 이제 동수방정이고, 동수방정하고 경심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관계식을 조금 외워야 돼요. 그냥. 요거 외워둬야 돼요. 유도해서 풀 수도 있는데, 유도하기에는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관로의 유량이라고 나오죠. 관로의 단일 관로의 경우 어쩌고 나와요. 자, 두 개의 물탱크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Q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Q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관로가 있을 때 Q는 AV가 되는데 AV는 요거는 단면적 곱하기 루트 2의 h에 여기가 나오는데 이게 fi 플러스 fo 플러스 f의 d분의 l이라고 되어 있죠. 자, 루트 2지분의 h는 우리 토리첼리 공식에서 저희들이 외울 수 있고, 자, 요 식은 수두 손실값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인이니까 인 들어갈 때 유입 손실, 요거는 아웃렛 해서 요거는 유출 손실, 요거는 관내 마찰 손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I는 인렛, O는 아웃렛, 그 다음에 F 곱하기 D분의 L로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L분의 D가 3000보다 크면은 마찰 이외의 손실을 무시한다. 얘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무시한다. 언제? 파란색으로 써야지. D가 자,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얘는 미터 단위로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미터 단위로 들어가면 이게 3m 미터 단위니까 이게 3m야. 3m면 3000mm. 자, 그죠? 근데 D는 만약에 10mm가 나섰어. 이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얘를 무시하면 얘가 어떻게 돼? 300밖에 안 되니까 얘는 3000보다 작아지죠. 이면 마찰 이외의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3000보다 작게 되면은 마찰 이외의 손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그렇게 말고 지워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관로의 배수 시간과 사이펀, 우리 사이펀도 배웠어요. 그죠? 사이펀 언제 배웠냐 하면은 수학 시간에도 배웠고, 수학 시간에 배워도 상황수학을 안 배워서. 자, 사이펀 자유 방출 배출 시간. 자, 관수를 그 옆에 보시면 우리 학습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관수로의 배수시간 공식은 우리 필수의 배수시간 공식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죠? 저기에 있는 물이 다 빠지는 시간이야. 저기 있는 저 물탱크에 있는 시간이 전부 다 빠지는 시간 T는 이렇게 되어 있죠. 2A 그 다음에 A
이게 이제 외울 때 A는 단면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괄호의 단면적인지 Fi 플러스 F 플러스 F의 DL 자, 이때 공식을 외우라면 여러분들 막 눈 감고 외우는 사람들 막 많아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얘는 뭐냐 하면은 얘는 이 뭐지 물탱크 뭐예요? 이 사진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물탱크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때 A를 괄호의 단면적 A가 요거의 단면적 요게 스몰 d고 얘가 라지 d라고 했을 때 요건 좀 잘못 썼는데 d라고 했을 때 자 4파이 d의 제곱의 걸 A는 이 탱크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d는 4분의 파이 스몰 d 이 소문자 d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오리피스의 배수 시간하고 무지하게 비슷하다라는 게 오리피스 배웠어요, 그죠? 자, 하고 그 다음에 사이펀은 이론적으로 우리 사이펀 여러분들 군대에서 제가 자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깊이 있네. 근데 여기 있는데 요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표시하고 땡땡 경호 표시 친 거는 이게 자유수면이라는 뜻인데 나는 여기 있어.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기름을 산 위에 있는 보통 이게 유리 저장고가 탄약고 근처에 있으니까 탄약고는 산 위에 있죠. 그럼 산 위에 있는 그 유리 저장고에서 난 여기에 오가랑통을 이렇게 갖다 놓고 기름을 좀 이쪽으로 좀 빼냈으면 싶어. 산이 얼마나 이 오가는 5갤런통을 들고 이 2개를 들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내려 올라가면 힘들어 죽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일본말로 미스불이라는 이렇게 조그만 쇠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어떻게 돼? 빨았다가 진공을 걸었다가 딱 놔두면 어떻게 돼? 여기가 수위가 높기 때문에 기름이니까 수위가 아니고 유위가 높기 때문에 요 H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그 기름들이 요 벽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그때 여기에 대한 이론적으로 요걸 이제 사이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최대 가능 높이는 10.33m 이런 대기압. 이게 왜 내리는 뭐냐 하면 요렇게 대기압으로 얘를 밀어주기 때문에 얘가 쭉 빨려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1기압.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 대기압 중에서 물이라고 치면 수준을 이렇게 세울 때 얘가 10.33m까지 나는 물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밑에 2번에 보면 실제 가능 높이는 어떻게 돼? 약 한 8m라고 써 있죠. 왜 그러냐면은 유입 손실, 유출 손실, 그 다음에 관내에서 마찰 손실 때문에 요거는 실제, 요거는 이론이에요. 자, 역사이퍼는 괄호 최하부예요. 이제 그림 보시면은 거꾸로 돼 있는 데서도 이렇게 최하점에서 고압이 걸리게 돼서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하디크로스법이라고 배웠죠. 하디크로스법 이제 상하수 시간도 배울 텐데 하디크로스법에서 중요한 거는 보정 유량을 계산하는 법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보정 유량을 계산하는 걸 외우는데 자, 이게 하디크로스 보면은 가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정 유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보정 유량 우리 유량이 얼마만큼 흐른가 계속 계산해서 연쇄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방법인데 배우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일반 이제 가정부터 먼저 가정에는 별표 하나 치시고 아니면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하셔도 좋아요. 분기점 합류점의 유량은 정지하지 않고 전부 유출한다. 즉 들어오는 Q랑 나가는 Q랑은 동일. 그래서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해요. 1번 Q인과 Q아웃은 동일한데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한다. 또 우리 간만에 문제를 풀어보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이 뭔가요? 이거는 정상률을 가정한다. 정상률가 뭔가요? 이거는 시간의 타임을 쓰지. 시간에 따라서 흐름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 자, 이번에 2번. 자, 각 폐합관에 대한 손실수도의 합은 흐름의 방향에 관계없이 0이다. 폐합관이 뭔가요? 자,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물이 갈 때 1번하고 2번이 폐합관이 되는 거죠. 자, 갈 때 이렇게 가정을 하고 혹은 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요 1번 폐합관에서의 손실수도의 합은 흐름 방향에 관계없이 0이다. 그러면 써볼게요. 자, 폐합이 무슨 뜻이야?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네모가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네모가 열리지. 자, 각 폐합관로 손실수도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듣고 보니까 아까 유입 손실도 있고 유출 손실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유입 손실, 유출 손실을 다들 계산할 거냐? 아니다. 여기는 마찰 손실만 고려. 자, 이게 뭐냐 하면 관망 해석을 하는 하디-크로스법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해. 자, 여기서 내가 두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중 하디-크로스법의 과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하디-크로스법에서 고려하는 손실수두는 무엇인가 하면은 뭐만 얘기해야 돼? 마찰 손실수두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 박스에 보정 유량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은 자, 내가 맨 처음 저때 보정은 뭐야? 뭔가를 오차를 맞출 때, 오차만한 갭이 있는 걸 맞출 때 우리 보정이라는 말을 쓰죠. 자, 보정유량 델타 Q는 이게 뭐냐면 나의 예측치와 그 다음에 실제 유량과의 차이. 델타 Q는 이 KQ-HL. 자, 저때 HL은 손실수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좀 K 값이 문제인데 K 값은 보통 주어져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이제 Q 값은 실제 흐름은요. 자, 폐합 손실들도 반복 계산한다. 반복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디-크로스법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상하수도 꼼꼼하게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데.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 여기서는 자, 7번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홀수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A 지역의 급수용 배수 공간의 직경은 1m이다. 장차 아파트 건설 등으로 급수 인구가 4배로 증가하여 총 급수량도 4배로 증가할 때 급수용 공간의 직경은 얼마인가? 이거 연속 방정식으로 모토로 나온 거네. 그럼 어떻게 돼? 맨 처음에 보면 1번이에요. 1번 Q2는 4 곱하기 Q1이야. 그죠? 자, 직경이 맨 처음에 1m였대. 자, 4 곱하기 우리 원의 단면적 원의 4분의 파이 근데 1이었으니까 원래 1이었으니까 1의 제곱 1m였으니까 곱하기 V1은 Q는 AV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이 A1 자, 는 4분의 8 곱하기
자, 장차 아파트 건설에서 증가하여 총 급수량도 4배로 증가한다. 근데 단 읽어봐요. 단 유속은 변하지 않아. 근데 V1과 V2가 같으니까 V1과 V2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 왜냐면 상수용, 급수용, 상수용 관로에서 최대 이속과 최소 이속이 0.3m/s에서 3m/s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변하잖아요. 변할 수가 없어. 반경을 키우든가 해야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D는 2m. 가분기는 2m. 그 다음에 3번.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눈으로 푸시면 안 돼요. 눈으로 푸시면. 사람이 이 공식을 외울 때는 오감을 다 쓰라고 했어. 입으로도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 종이로 꼭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컴퓨터 많이 쓰거나 핸드폰 많이 쓰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2차 시험, 이 실기시험 볼 때 이 글 쓰는 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볼펜으로 이 문제를 종이를 긁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3번. 체지의 평균 공식 V는 C 곱하기 루트 IR에서 C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거 배웠어요. 그죠? 자, V는 C 곱하기 루트 RI일 때 C는 루트, 우리 그림방을 쓰는데, 자, 뭐예요? 8G 나누기 F. 우리 배웠죠? 그죠? 그죠?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중력 가속도. 자, 얘는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3번. 그 다음에 4번. 자, 만인 공식의 평균 유속 중 마찰 손실계에서 F의 값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자, 이게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눈에는 이거라는 말 대충 아시겠죠? 그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보시면 F 값은 어쩌고저쩌고 딱 하는데 나하고 다는 눈에 들어와. 나하고 다는 눈에 들어와. 근데 이걸 다라고 하는 건 n의 제곱이었다라는 게 조금 남아있어야 돼. 남아있어요. 그래서 F는 D의 3분의 1승분의 124.6 곱하기 n의 제곱이었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섣불리 외워놓으면 나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 문제에 따라서 이 강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게 답을 체크하지 마세요. 외운다고 답 체크하면 답을 체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면지에 풀고 답도 이 답안지 작성하듯이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4번을 풀어버렸네. 5번을 풀어야 되는데.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안지름이 200mm에 관해 조도계수 n은 0.12다. 관해 마찰 손실 계수는 얼마인가? 자, 그대로 쓰면 돼. F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죠? 자, D에 1에 3에 124.6 곱하기 n의 제곱이죠. 그죠? 자, 계산을 하면은 이걸 미터 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 밀리미터 단위로 할 건지, 나는 미터 단위로 계산할 건지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할 건지를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하면 답을 보시고 딱 정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F는 124.6 곱하기 n이니까 여기에 0.012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D니까 0.2m 단위니까 여기에 1에 3승을 하는데, 자, 요거를 반드시 이거 절대로 안 되고, 계산기로 이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기를 쳐보세요. 쳐봐. 계산기를 반드시 쳐보셔야 돼요. 이거 계산기를 쳐보셔야지만 여러분이 내가 계산기를 쓰는데 별 무리가 없구나, 그 다음 문제 푸는데 별 무리가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계산기를 안 써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 처음 보면, 그리고 계산기가 완전히 손에 익어 있어요. 대충 어떤 사람들은 키로 외우는 사람들이, 자판에 배워져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되셔야지 아마 응용 수리학뿐만 아니라 정말 역학 문제들, 계산 문제들을 대부분 쓰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산기 못 갖고 들어가요. 근데 토목기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기를 완전히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다음 중 체지의 유속계수와 마닝의 조도계수의 관계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이게 2010년도 나왔고 2013년도 나왔고 97년도 나왔으니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파란 박스로 그려놨었죠. 자, 그때 우리 뭐 봤어요? 우리 앞 페이지에 보시면 C는 n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승. 자, C는 n분의 1 아래, 요거 기억나죠? 요거 중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를 바꿔놨어.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은 n은이라고 해줬어. n은 요거 바꿔버리면 되지 뭐. 그냥 바꿔. 제가 많이 써보는 건 여러분 제가 쓸 때 여러분도 써보셔야 돼요. C분의 1 할게 아래 1의 6승 이렇게 다 써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여기까지는 끝내고 9번. 자, 다음과 같은 원광으로 된 관로에서 D1은 300mm, Q1은 200L/s이고 그 다음에 D2는 200mm, V2는 2.5mm/s인 경우에 D3는 얼마이냐? D3 150mm 직경에서의 관에 흐르는 유량은 얼마이냐? 너무 간단해. 근데 이런 거 보면 오이씨 복잡하다고 막 손 놔버리면 얘는 Q는 이게 Q2 플러스 Q3죠. 근데 대전제가 있어. 왜냐하면 Q는 A 곱하기 V잖아. 그대로 넘어간대. 자, 2번 Q1은 얼마야? Q1은 얘는 200리터/. 이거 리터라고 읽어요. 리터, 그죠? 리터. 자, 1000리터는 1 큐빅미터.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0.2m 상승/s.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럼 Q2는 얼마야? Q2. V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1 제곱 곱하기 2.5. 왜냐면 2.5m/s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m/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미터로 전환시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Q3는 보시겠어요? Q3는 얼마냐? 넘겨. Q1에서 Q2 빼면 돼.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0.079 m/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0.2에서 단위수 생략하고 다 통일시켰으니까 0.079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0.121 m 상승/s. 근데 뒷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여기 자릿수가 3개가 나와요. 3개.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121. 121이지. 자, 121. 그러면 답은 가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다음 이제 여기 있는 관수로의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홀수범까지 다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제가 노하우나 계산기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잘 따라오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계약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